자, 여러분 교과서 76페이지 2-1 벡터의 연산 중단원 연습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1번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에서 세 대각선의 교점을 오라고 할 때 오죠. 다음을 구하시오. 자, AD와 크기가 같은 벡터입니다. AD는 벡터 AD는 예죠. 얘. 방향은 상관없고 크기만 같으면 된다 그랬어요. 크기가 같다는 거는 이 선분 AD와 길이가 같은 애들을 말하는 거죠. 길이가 같은 애들. 이 AD랑 길이가 같은 애는 AD 있고요. 선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 개의 선분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세 개의 선분이 길이가 같습니다. 즉 벡터 AD와 크기가 같은 벡터는 먼저 AD의 역벡터 DA가 있겠죠. 벡터 DA. 얘도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는 같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나옵니다. 벡터 CF 그리고 벡터 FC도 되겠죠. 얘도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도 크기가 같고 크기만 같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벡터 BE 마지막으로 벡터 EB 이렇게 총 5개의 벡터가 나오겠죠. 네. 길이가 같은 성분이 3개가 있고 각각 벡터가 2개씩 나와요.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벡터가 벡터 AD와 크기가 같고요. 이번에는 벡터 OE와 같은 벡터를 물었어요. 벡터 OE는 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로 가는 거. 자, 아예 같은 벡터가 되려면은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돼요. 벡터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됩니다. 시점과 종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중요하지 않고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돼요. 즉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벡터는 먼저 여기 BO 벡터가 있어요. BO 벡터는 얘랑 크기와 방향이 같죠. BO 벡터는 OE 벡터와 크기와 방향이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하나 있습니다. AF 벡터, 그리고 CD 벡터 이렇게 3개가 벡터 OE와 아예 같은 벡터가 됩니다. 벡터 BO, 벡터 AF, 벡터 CD 이렇게 3개의 벡터는 벡터 OE와 크기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그죠?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그냥 두 벡터는 같은 거예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3개의 벡터를 찾을 수가 있고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내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결국에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1번 보면은 BA 벡터 빼기 BC 벡터라고 그랬거든요. 얘는 사실 우리가 BC 벡터 지금 시점이 같죠? 시점이 같을 때는 사실 얘는 맨 처음에 내가 여러분 설명을 할 때는 역벡터로 바꾼 다음에 더해주면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BC 벡터는 더하기 마이너스 BC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BA 더하기 BC의 역벡터 12가 됩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꿔주면은 12 더하기 BA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벡터는 CA 벡터가 돼요. 얘는 CA 벡터가 되는데 즉 얘가 CA 벡터가 되는데요. CA 벡터가 되는데 여러분이 매번 이렇게 그림으로 하면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은 오히려 헷갈리고요. 지금 보면은 시점이 같을 때 두 벡터가 시점이 같을 때 빼버리면 뒤에 있는 종점이 시점으로 오고 앞에 있는 종점이 종점으로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AB 벡터 빼기 AC 벡터다. 그럼 얘는 바로 CB 벡터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시점, 얘가 종점. 그래서 나중에는 그림 없이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게 CA 벡터구나 라고 알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 2번을 보면은 2번은 이제 우리가 2번은 시점이 같지가 않아요. 백인데 마찬가지로 백인데 시점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말한 이 방법을 바로 쓸 수가 없고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죠. 역벡터니까 얘가 AB 벡터 더하기 한번 거쳐서 갈까요? 더하기 마이너스 CB 벡터인데 마이너스 CB 벡터가 방향이 반대인 거니까 BC 벡터 역벡터로 바뀌고요. 예. 그럼 얘는 이제 AC 벡터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그림 없이도 사실 얘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는 우리가 AC 벡터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더하기는 여러분 앞에 벡터 종점과 뒤에 벡터 시점이 같을 때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빼기는 시점과 종점이 같을 때 이렇게 뒤에 있는
빼지는 벡터의 종점이 시점으로 가고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이 종점으로 가서 바로 우리가 이 방법으로 빼기는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에만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빠르게 가둬야 됩니다. 자, 2번 풀이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멈춰놓고 필기하세요. 3번 두 벡터 4a 빼기 6b 2a 더하기 kb가 서로 평행할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두 벡터 ab는 0벡터가 아니고 서로 평행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 평행하지 않다. 저 얘기는 여기서 쓰이는 게 뭐냐, 여기서 쓰이는 게 ab가 지금 서로 평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등식처럼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먼저 서로 평행한다는 얘기는 실수배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벡터 만약에 두 벡터 a와 b가 평행하다, a와 b가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이건 따로 그냥 이론입니다.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a가 벡터 b의 실수배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고요. 이게 바로 평행한다의 필요 충분 요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둘이 평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실수 k를 곱하면 두 개가 같아져야 된다, 이 소리예요. 실수 k, 여기 k는 중복이네요. 미안해요. 여기 k가 있으니까 l이라고 할게요. 실수배를 하면 둘이 같아져야 돼요. 평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실수배를 한번 해보면, 우리 지금 실수배는 저기 분배법칙 같은 거 다 성립한다고 배웠습니다. 2L A 벡터 더하기 KL A B 벡터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같잖아요? 얘네들이 같고 A, B 벡터가 평행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항등식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항등식처럼 얘랑 얘가 같아요. 4는 2L, 그리고 얘랑 얘가 같아요. A, B 벡터가 지금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항등식에서 개수비교법 하듯이 이 앞에 있는 벡터 A 앞에 있는 실수배는 같고 벡터 B 앞에 있는 실수배도 서로 같고, 그래서 KL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항등식에서 쓰는 개수비교법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L이 2가 나오고요. L에 2 대입하면 2K는 마이너스 6이 나와서 K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K는 마이너스 3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지금 내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이거 보고 실수배로 되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얘랑 여기다 실수배한 거랑 같은데, 우리가 실수배에서 같아지려면 이 앞에 개수를 봤을 때 2를 곱해야 같아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를 여러분이 바로 캐치를 하고, 그러면은 2K가 마이너스 6이구나 해서 빠르게 K를 마이너스 3로 여러분이 구해줘도 됩니다. 나는 여기다가 L을 이렇게 곱했는데,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평행하다는 것은 실수배로 나타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실수배를 한 거고, 그래서 계산을 한 건데요. 여러분은 빠르게 바로 2를 곱하면 되겠네. 얘를 보고 얘랑 얘를 비교하는 겁니다. 얘랑 얘를 비교해서 2를 곱하면 같아지겠네 해서 2K가 마이너스 6이 나오도록 계산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에서 AB 더하기 AC 더하기 AD 벡터의 크기가 4래요. 그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 벡터를 좀 알아봐야겠네요. AB 더하기 AC 더하기 AD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옆에 그림도 있어서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더하기를 할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우리가 AB랑 AD를 먼저 더해도 돼요. AB랑 AD를 먼저 더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AB랑 AD를 더해보면 뭐가 나와요? 편의사변 법칙으로 쓰면은, 그쵸, AC가 나와요. AC. AB랑 AD를 더하면 AC. 그래서 얘는 AC 더하기 AC가 되고요. 즉, EAC가 됩니다. 여러분, EAC이기 때문에 이게 2배 된 거예요. 방향 그대로 유지되면서 2배 되는 거예요. 즉, EAC의 크기가 4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AC의 크기는 2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AC의 그대로, 방향 그대로 2배가 됐기 때문에 크기가 4면은 AC의 크기는 2가 되는 거 알겠죠? 네. 따라서, 여기가 2예요.
이 정사각형인데 지금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2가 나옵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2. 그럼 여기는 구할 수 있죠, 쉽게. 한 변의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한 변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뭐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면 돼요. 45도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 쓰면 여기가 루트 2가 나옵니다. 1대 1대 루트 2 써서 루트 2 나오는 거는 뭐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예,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입니다. 답은 루트 2. 저기 루트 2 나오는 건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따로 질문을 하든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는 지우고 넘어가니까 멈춰놓고 필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사각형 PQRS와 임의의 점 T에 대해서 PQRS와 임의의 점 T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을 한대요. 얘가 성립을 할 때 사각형 PQRS가 어떤 사각형인지를 말하겠는데 이 문제 약간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PQRS가 있는데 사각형이 사실 어떤 모양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될 수도 있겠죠. 일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PQRS가 있는데 임의의 점 T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T는 아무데나 있는 점이고 TP 더하기 TR, TP 더하기 TR과 TQ 더하기 TS가 같대요. 그럼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사실 여러분이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이 문제는 그림으로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TQ 더하기 TQ 왜 R을 두 번 썼죠? TP 더하기 TP 더하기 TR TP 더하기 TR과 TQ 더하기 TS가 같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수식을 얘는 조작을 해줘야 돼요. 수식을 좀 조작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거를 여러분이 앞으로도 많이 배울 할 거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어떤 식의 조작이 있는지는 잘 봐주면 되고 얘는 크게 어려운 조작은 아니네요. TQ를 넘겨주면은 이렇게 얘를 이렇게 그냥 식을 변형해 줄 수 있고요. 식을 조작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빼기를 계산하면 우리 지금 t가 사실 임의의 점 밖에 있는 임의의 점이고 그림으로 보면 딱 와닿지가 않아요.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t가 좀 거슬리잖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QP랑 RS가 같다로 정리가 돼요. 지금 여기 뺐죠? 시점 똑같이 t죠? 그럼 빼면은 QP로 되죠. QP 얘도 마찬가지 시점 똑같이 P고 뺐으니까 RS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QP랑 QP예죠. QP랑 RS가 같다. QP랑 RS가 같다. QP랑 RS. 그쵸? QP랑 RS가 같다. 그림을 좀 잘못 그렸죠, 지금? 사각형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건데, QP랑 RS가 같다. 그러니까 PQRS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으면 되는 건데, 여기가 R이고, 여기가 S가 되고 그리면은, 지금 QP랑 RS가 같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림상으로도 같아지죠? 여러분, 그럼 이건 무슨 사각형이 되냐? 무슨 사각형이 되냐? 지금 한 대변이 서로 같은 거니까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죠. 평행하는 겁니다. 평행. 뭐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합니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무슨 사각형이 되죠? 여기 그림상으로는 뭐 직사각형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직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각형 PQRS는 평행사변형이다. 평행사변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해줬어요. 넘겨주고 하면은 QP와 RS가 같아집니다. QP와 RS가 같아져서 한 쌍의 대변이 같으니까 방향이 같죠? 예,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평행하다는 얘기고 크기도 같죠? 크기가 같은 얘기는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지면은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QRS는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거. 오케이, 또 필요한 부분 필기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다음을 간단히 하시고 6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법칙 쓰면 되는데 먼저 1번. 분배 법칙 뭐 이런 거 다 자유롭게 실수배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요. 는 더하기 3a 벡터 마이너스 6b 벡터
여러분 분배 법칙 쓴 거고요. 마찬가지로 실수배끼리도 얘네 둘이 더할 수 있고 얘네 둘이 더할 수 있죠. 4x, 3x 더하듯이 더하면 7 벡터 A 빼기 4 벡터 B 7A 벡터 빼기 4A B 벡터 6번에 1번 답이고요. 6번에 2번 마찬가지로 3분의 2 A 벡터 더하기 3분의 10 B 벡터 빼기 3분의 2 C 벡터 마이너스 3분의 1 A 벡터 가로 풀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B 벡터 플러스 3분의 2 C 벡터 벡터 같은 애들끼리 더할 수가 있죠. 얘 빼면은 3분의 1 A 벡터 나오고요. A끼리 빼면 얘랑 얘 뺐습니다. 그리고 얘 C 벡터는 지워지네요. C 벡터는 지워지고 얘랑 얘 더해주면 빼주면 3분의 9 즉 더하기 3B 벡터가 나옵니다. 3분의 1 A 벡터 더하기 3B 벡터가 6번에 2번에 답이 되고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7번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B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나왔고요. 벡터 3개를 알려줬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같아요. 두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벡터 구하면 돼요. 서로 평행함을 보이라고 했는데 평행함을 보일 때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실수배. 서로 평행한다는 얘기는 실수배로 나타나진다. 그래서 얘랑 얘가 서로 실수배로 나타나지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려면 구해야겠죠. P 더하기 Q 벡터를 구하고요. EQ 더하기 R 벡터를 구해 볼게요. 먼저 Q 더하기 P 더하기 Q 먼저. P 더하기 Q 계산하면 5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고요. EQ 더하기 R. 먼저 EQ는 4A 벡터 빼기 2B 벡터입니다, 여러분. EQ 구할 수 있죠? Q에다가 그냥 2 곱한 거예요. 이 분배. 더하기 마이너스 9A 벡터 더하기 B 벡터입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5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죠. 자, 얘랑 얘가 어떤지를 보이면 돼요. 지금 서로 평행함을 보이라 그랬죠. 사실은 이거 증명 문제일 수도 있는데 증명 문제 치고는 좀 쉬운 문제죠. 지금 보면은 P 더하기 Q 벡터에다가 P 더하기 Q 벡터는 EQ 벡터 더하기 R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두 개가 같아져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랑 같아지죠. 즉 이므로 P 더하기 Q 벡터와 EQ 벡터 더하기 R 벡터는 평행한다. 서로 평행하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 됩니다. 증명이라서 내가 좀 마지막에 말로 썼는데 우리가 평행한 걸 보이려면 두 벡터 중에 그러니까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걸 보이려면 아까도 썼는데 이거는 A 벡터가 B 벡터의 K배로 나타내주면 돼요. 실수배로. 이걸 보인 거예요, 지금. 이 두 벡터가 평행을 보이기 위해서 얘가 얘의 실수배로 나타난다. 실수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실수배로 나타나므로 두 벡터는 서로 평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실수 K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실수 K가 존재하면 평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실무 문제 마찬가지로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필요한 부분들은 멈춰놓고 필기를 하세요. 자, 8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3, A가 90도, B가 30도래요. 직각삼각형이네요. 그래서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A가 90도죠? B가 30도고 삼각형 ABC고 여기 길이가 3이랍니다. 우리 C각도도 알 수 있어요. 60도라는 거. 특수각이죠. 특수각 60도, 30도. 자, 그랬을 때 점 P가 PA 더하기 PB가 0벡터임을 만족을 한대요. 그랬을 때 PC의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점 P가 어디에 있는지 좀 봐야겠네요. 이걸 이용해서 점 P가 어디에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식을 좀 조작을 해볼게요. 물론 이거 조작 안 하고 그냥 조작을 좀 다르게 하고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 일단은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저 식을 이렇게 조작을 할게요. 이 식을 PA를 PC 더하기 CA로 조작을 바꾸고
PB를 PC 더하기 CB로. 우리가 어차피 지금 보면은 PC의 제곱을 구해야 되거든요. PC를 좀 알아봐야 돼요. PC. 그래서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구하라고 한 게 PC니까. 그러면은 얘는 EPC 더하기 CA 더하기 CB가 돼요. CA 더하기 CB. 그럼 이게 0벡터라고 지금 알려준 거고,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CA 더하기 CB는 마이너스 2PC가 되고, 마이너스 2PC는 2CP랑 같죠.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그래서 CP 벡터가 2분의 CA 더하기 CB가 나오는데, CP 벡터가 2분의 CA 더하기 CB가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 지금 ABC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따로 하나를 그릴게요. 내가 예전에 많이 설명했던 건데, ABC 그대로 일로 가져와서 그릴 건데, CA 더하기 CB를 먼저 보면은, CA 더하기 CB는 우리 여기서 평행사변형 그리죠, 이렇게. CA가 얘고 CB가 얘잖아요. 그쵸? 평행사변형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게 바로 CA 더하기 CB입니다. 근데 CP 벡터가 이거의 절반이래요. 2분의 1. 실수배를 한 거죠. 절반이면 어디에 되느냐, 이게. 예전에 말했는데 이게 평행사변형이고, 두 대각선이 만나는 점. 이게 바로 2등분 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 성질이죠. 이 벡터를 2분의 1 하면은 이 절반, 여기까지 벡터가 돼요. 여기까지. 여기 M이라고 하면 이게 절반이라고 내가 매번 얘기를 했었죠. 좀 강조를 했었는데, 이렇게 평행사변형 규칙으로 이렇게 덧셈을 했을 때 이 CA 더하기 CB의 절반은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 이 교점에, 두 대각선의 교점에 위치하게 된다. 이 부분을 내가 수업 시간에 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P가 어디에, 어떻게 된다? 벡터가 이렇게 되고, 여기 P가 AB의 중점에 위치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점, 여기 중점입니다. 중점에 위치한다. CP는 2분의 CA 더하기 CB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P가 AB의 중점에 위치한다. P는 AB의 중점.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수식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얘는 여기서 바로 PA는 BP. 이거 넘긴 거예요. 마이너스 PB인데 BP. 순서 바꾸면 이제 BP가 되죠. 벡터 PB를 넘겨주면 PA는 BP라는 식이 나오고,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PA랑 BP랑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P가 AB의 중점이다. 여기서 바로 이끌어내도 되긴 해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PA랑 BP가 같다?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PA랑 BP가 같아질 수가 없거든. 방향과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P는 AB의 중점에 놓이게 된다 라는 걸 여기서도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이끌어내면 되고, 나는 좀 더 정확한 게 좋다는 학생들은 내가 처음에 했듯이 이렇게 수식을 조작을 해서 이 방법으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P가 AB의 중점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P가 AB의 중점에 위치하면 우리 이제 PC의 제곱, PC의 크기의 제곱이죠. 이 길이만 구하면 돼요. 이 길이 어떻게 구해? 이 길이. 얘가 직각이고, 이 특수각이잖아. 1대 2대 루트 3이잖아. 1대 2대 루트 3. 그럼 이 길이가 루트 3 나오는 거 다들 알고. 탄젠트 뭐 60도 써도 돼요. 탄젠트 60도 쓰면. 탄젠트 30도 써도 되고. 3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 쓰면은 3분의 루트 3에서 바로 루트 3 나오겠네. 아니면 1대 2대 루트 3 써서 여기가 3이니까 여기 루트 3. 이렇게 가도 되고. 이거는 구할 수 있어요, 다들.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가 중점이니까 이 길이가 2분의 3이죠.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면 CP의 제곱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9 더하기 4분의 9가 돼서 4분의 9가 왜 나왔어요? 3 더하기 4분의 9죠. 3 더하기 4분의 9가 돼서 4분의 21. 즉 벡터 PC 크기 제곱은 4분의 21이 나옵니다. 선분의 길이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답은 4분의 2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걸 알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P가 선분 AB의 중점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는 게 핵심이고, 알아내는 방법은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이렇게 보고, 나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다음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기는 멈춰놓고 하시도록 하고 지우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민지와 윤서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민지는 남쪽으로 5km/h의 속력으로 걸어가고 윤서는 동쪽으로 12km/h의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대요. 민지가 걸어가면서 윤서를 바라볼 때 느끼는 윤서의 속력을 구하랍니다. 그럼 이 문제는 벡터와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를 보고 뭔 소린지 이게 왜 벡터 문제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속력이 많이 나오죠. 벡터 문제에서. 의용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이제 여기 점 P로 출발해서 한 명은 1로 5km/h의 속력으로 걸어가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명은 반대로 뭐 3km/h의 속력으로 걸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이 벡터가 나타내는 거 이제 방향과 크기가 있잖아요. 벡터는. 그럼 여기서는 방향은 걸어가는 방향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크기는 속력이 되겠죠. 5. 그러니까 얘가 5가 되는 거예요. 얘는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좀 더 짧죠. 여기서 만약에 이 빨간색으로 가고 있는 아이가 이 파란색으로 가고 있는 아이를 보면은 멀어지는 속도가 얘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멀어지는 속도가 이 속도가 되는 거예요. 8km/h의 속력으로 이 빨간색 애가 파란색 애를 봤을 때는 5km가 아니고 8km/h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겠죠.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경우에 반대로는 아니고 또 다른 경우에 뭐 여기서 5km/h 이쪽으로 속력으로 가고 있었는데 한 명은 2km/h로 여기로 가고 있었으면은 이 빨간색 애가 검은색 애를 봤을 때는 얘는 속력이 3km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미 2km로 같은 방향으로 2km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력과 벡터 사이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속력을 그러니까 벡터로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는 윤서는 동쪽으로 이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는 예시 내가 설명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시작 여기 같은 지점 여기 P라고 하면은 윤서는 동쪽으로 12km/h로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민지는 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열로 5km/h로 가고 있어요. 그럼 민지가 빨간색 민지가 파란색 윤서를 바라볼 때 속력은 이게 되는 거예요. 방향은 이쪽이 되는 거고 속력은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크기가 속력이 되는 거예요.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방향을 지금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속력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벡터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크기를. 이 벡터의 크기.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내가 좀 쉽게 쉬운 예시를 들려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랑 방향이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은 거고요.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그냥 두 개 더하면은 느끼는 속력이 나오고 방향이 같은 경우에는 빼면은 이게 느끼는 속력이 나오는데 방향이 같지도 않고 반대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라보는 이 길이가 속력이 되고 이 방향이 이제 그 속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느끼는 방향이. 여기서는 속력만 물어봤으니까 크기만 구하면 됩니다. 뭐 구하면 되죠 이거? 피타고라스입니다. 정확하게 동쪽, 정확하게 남쪽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민지가 느끼는 윤서의 속력은 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해서 169가 나오고, 따라서 속력은 양수죠? 13km/h가 나옵니다. 속력 음수 안 돼요. 마이너스 아닙니다. 플러스 13km/h.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속해 있지만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필요한 거, 이건 그냥 이해를 좀 하시고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인 원의 둘레를 8등분하는 점을 차례로 P1, P2, P3, P4, P8까지 라고 하고 중심이 아닌 원 내부의 임의의 한 점 A, 여기 한 점 A 있죠. 임의의 한 점 A에 대해서 AP1 더하기 AP3 더하기 AP5 더하기
P7 여기 그려져 있네요. 이 4개의 벡터를 더했어요. 이 4개의 벡터를 더하면은 K 곱하기 A5가 된대요. A5는 여러분, A5는 얘죠. 얘가 A5입니다. K 곱하기 A5. 그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얘는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보면은 전혀 와닿는 게 없을 거예요. 와닿는 게 없고, 얘를 마찬가지로 좀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이 식을 마찬가지로 조작을 좀 해줄 건데, 어떻게 조작을 해줄 거냐? 어떻게 조작을 해줄 거냐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할게요. 지금 AP1을 A5에 대한 식으로 조작을 하려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이렇게 벡터를 하나 더 그리면은, OP1 벡터를 그리면은, 얘랑 더한 게 AP1이 되죠. 얘랑 더한 게 AP1. 그럼 우리 AP1을 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냐? AP1은 OP1에서 OA를 뺀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OA를 뺀 걸로. 그럼 AP1이 나오죠. 그쵸? 마찬가지로 AP3는 OP3에서 OA를 뺀 걸로 생각할 수 있죠. OP3에서 OA를 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AP5는 OP5에서 OA를 뺀 거고, 마지막으로 AP7은 OP7에서 OA를 뺀 겁니다. 이렇게 4개로 다 바꿔서 저식을 정리해주면은 OP1 빼기 OA 더하기 OP3 빼기 OA 더하기 OP5 빼기 OA 더하기 OP7 빼기 OA 이렇게 나오고, 얘는 OP1 더하기 OP3 더하기 OP5 더하기 OP7 빼기 4 OA가 나와요. 4 OA.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5 여기 있고, 여기는 OA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KA5라고 그랬죠. KA5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을 먼저 보면은 OP1, OP3, OP5, OP7은 뭐냐 각각 얘예요. OP1, OP3, OP5, OP7 얘네들입니다. 이 원에 각각 반지름들이고, 이제 크기는 반지름이 되겠죠. 크기는 반지름이고 방향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얘는 잘 보면은 이제 OP1 더하기 OP5 먼저 보고, OP3 더하기 OP7을 먼저 볼게요. 4, 5A. 일단 마지막에 생각하고. 이렇게 나눠서 먼저 보면은 OP1이랑 OP5가 지금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8등분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4등분 차이면은 정확하게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크기가 같고. 즉, 얘가 0벡터가 돼요. 마찬가지로 OP3랑 OP5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0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역벡터 관계인 거죠. 얘네들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4, 5A가 되는데, 얘는 이제 0벡터는 더한 것과 상관없고요. 마이너스를 플러스 바꿔주면 4A5 벡터가 됩니다. 즉, 이게 KA5 벡터인 K를 구하라 했으니까 K는 몇이 나오는 거예요? 4가 나오는 거예요. K는 4. 그래서 이거는 식을 결국에 여러분이 맨 처음 봤을 때 얘를 보고 A5가 얘거든요. 얘거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조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작해 주는 거는 여러분이 뭐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식조작만으로도 여러분 식조작이 그냥 익숙해지면 이렇게 바꿔주는 게 바로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중단원 연습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